시청자 여러분, 서정욱 변호사님과 함께 공수처 전국의 고차 방정식을 주제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네. 원래 이 패스트트랙법에 올려진 법안이 두 개 아닙니까? 하나는 뭐 사법개혁안, 검찰개혁안을 중심으로 한 겁니다만, 또 하나는 이제 선거법 개정안, 이 두 개인데 원래는 여야 간에 이걸 거의 동시에 처리하든가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한국당을 제외하고 4당이 합의를 했었는데 지금 민주당이 29일 이후 아마 다음 주에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공수법 말하자면 협상을 먼저 하자. 이렇게 서두르고 나선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그 공수처법의 내용적인 이제 문제점을 보기 전에 조금 전에 이제 박사님이 말씀한 절차 문제 있죠. 네. 저는 상당히 이게 문제 있다 봐요. 일단 이게 그 민주당에서는 어떻게든 이게 그 조국 사태를 듣고 그리고 이제 조국 사태 때 서초동에 보면 이게 그 촛불들이 나와서 검찰 개혁을 많이 외쳤잖아요. 그렇죠. 검찰 개혁 국면으로 지금 이런 전환하려고. 지지층의 어떤 요구도 좀 받아들이면서 조국 사태를 이게 듣기 위해서 공수처를 들고 나왔는데 뭐 제가 보기에 지금 공수처 내용이요 너무 이게 그 중구난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입법 패스트트랙 태워진 것에도 백혜련 안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렇죠. 권은희 안이 있잖아요. 권은희 안은 이제 바른미래당이죠. 예. 근데 백혜련 안에 대해서도 지금 이게 국회의장은 기소권이 없거든요. 근데 이해찬 대표는 국회의장도 기소권 검토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내용에 대해서 이게 전혀 정리가 안 됐는데 이걸 이게 한 주 뒤에 10월 29일 날 본회의 부에서 통과시킨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논리적으로도요. 네. 항상 이 패스트트랙은 상임위 120일 오면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최소한 이게 90일 정도는 작부 심사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본회의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여당에서는 사개특위나 법사위나 사석이 똑같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보지만 그러게 사개특위 위원하고 법사위원에게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전액의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저는 이게 법사위에서도 90일 동안 충분히 심사를 해야지 무조건 이게 10월 29일 날 120일 됐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하겠다. 이거는 좀 이게 절차적으로 안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오늘 원내대표 회담을 하고 23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3+3 그러니까 원내대표 뭐 정책위 의장 또 원내 수석대표인가요? 아니 법사위 간사 이렇게 3+3 회담에서 최종 단판을 찍겠다. 거기서 합의가 안 되면 일방 처리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우선 그 권은희 안과 백혜련 안에 대해서는 내용 면에서도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이게 복잡한데 크게 보면요. 한 4가지 정도 차이를 보면 돼요. 아, 그렇습니까? 4가지로 바른미래당하고 민주당이요. 예. 일단 이게 이름부터 틀리죠. 예. 이름은 이게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범죄. 예. 범죄 수사라는 거는 모든 게 범죄잖아요. 근데 이 권은희 안은 부패 썼죠. 범죄 중에서 공무원이 뇌물을 받거나 이런 게 부패 범죄 있잖아요. 예. 요거를 이제 좀 좁히자. 왜 공무원도 뭐 예를 들어 뭐 성추행도 할 수 있잖아. 이거는 부패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식의 어떤 범죄 혐의를 원래 취지에 맞게 부패로 좁히자. 예. 이런 게 첫째 하나 다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공수처장 임명할 때 지금 이게 민주당하는 그냥 이게 7명의 위원 있잖아요. 네. 여야 2명씩 하고 그다음에 그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그다음에 변협회장 있잖아요. 이 7명 중에서 뭐 5분의 4만 동의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잖아요. 한마디로 이게 국회 동의가 필요 없죠. 그런데 권은희 안은 반드시 이게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받아서 하자. 국회 동의.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차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소할 때요. 지금 이게 민주당은 판검사나 또 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은 무조건 수사 기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권은희 안은 기소심의위원회를 두가지고 뭔가 기소를 좀 이게 제한하자. 이게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공수처에도 검사들 있잖아요. 그럼 이게 민주당하는 대통령 임명이에요. 그러나 이제 권은희는 공수처장이 검사 임명하자. 이런 게 아주 중요한 차이가 많은데 이게 과연 절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데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뭐 민주당 안과 바른미래당 안도 다르고 한국당은 아예 뭐 공수처 자체 설치 자체에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정한다는 게 또 협상을 한다는 게
내일 모레 며칠 사이에 이렇게 될 수가 없네요. 보니까. 근데 그 공수처의 쟁점 중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경우는 검찰개혁의 아주 핵심이다. 그런 입장이고 또 한국당에서는 이거는 장기 집권을 노린 독재법이다. 이렇게 지금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은폐청이고 공포청이다. 이런 주장까지를 나경원 원내대표가 펴고 있던데 실제적인 그런 내용면에서의 문제점은 뭐가 있나요? 일단은 이제 모든 뭐 관청 우리가 신설할 때 부서를요 크게 보면 이제 제도하고 운영으로 봐야 되는데 예. 일단 이게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도 면에서 보면 상당히 그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옥상옥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지금 판검사 비리가 있다 또는 이게 고위공무원이 비리를 했다. 자 그럼 지금 현행법을 보면요 일단 이게 그런 경우에 경찰이 조사할 수 있죠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 검찰이 또 수사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 조국 수사하듯이. 그다음에 그 세 번째 상설 특검이라고 있죠. 이미 상설 특검법에서 특검이 또 있죠. 상설. 그다음에 네 번째 청와대에 보면 특별감찰관제가 있죠. 지금 이게 공석이지만 이런 식으로 이게 네 가지나 있는데 그 위에 또 하나 이게 대통령 직속으로 공처를 만들면 옥상옥이 아니고 옥상옥의 지상 5층이에요. 5층. 왜냐하면 이게 경찰, 검찰, 상설 특검, 특별감찰관 네 개나 할 수 있는데 그 위에 또 대통령 직속에 대통령이 다 임명하는 이런 이게 공처를 만드는 게 옥상옥이 아니냐 이런 게 첫째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외국의 예를 보면요. 주로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제가 못 봤어요. 거의 없는 것 홍콩 가면요. 청렴할 때 염정 공서. 공서가 이제 그 관성이고 깨끗하다 할 때 염정. 홍콩의 그 중국이죠. 염정 공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싱가포르 가면 탕관오리 할 때 탐오 조사국. 탐오 조사국. 싱가포르도 이게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잖아요. 실제 이런 조그만 나라에서 이게 그 요런 나라만 예가 있고요. 크게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굳이 역사적인 선례를 찾는다면 독일의 게슈타포. 독일의 게슈타포 있죠. 비밀 경찰. 결국 이 대통령 직속으로 처장하고 검사 몇십 명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고위공직자 한 7, 8천 명을 철저하게 감시 수사하는 이게 게슈타포거든요. 이 정도가 예를 들 수 있지. 저는 이게 지금 자유민주국가에서 예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제도 면에서 먼저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저지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내용을 보면은 대통령이라든가 그 주변 인물들은 지금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회의원도 지금 제외되어 있죠. 그래서 은폐청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딱 공수처장 임명해놓고 자기들에 대한 부패는 다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기 위한 은폐청이고 야당에 대해서만 아주 철저하게 뭐 야당이라든가 공직자 일부 판검사들 이렇게 되는 경우는 결국 공포청으로 변하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을 펴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제 그 운영면에서 우려인데요. 만약에 지금 안대로 민주당 안대로 공수처가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대부분이 민변 공수처가 될 거예요. 그러겠죠. 민변 공수처. 왜 그러냐면 이게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면 당연히 여당 성향이 될 가능성이 남죠. 왜 여당이 2명 추천하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이 여당 성향이니까 그리고 이제 검사도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그러면 이게 법에 보면 현직 검사는 50% 미만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50% 넘는 게 변호사 아닙니까? 그 중에 보면 조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래 돼 있잖아요. 근데 조사 업무라는 게 세월호부터 과거사 조사 전부 이게 민변 변호사들이 주로 들어갔죠. 그렇다면 이게 과반수가 넘는 사람은 민변 출신의 변호사로 채우게 된다. 그렇다면 이게 운영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민변이 대거 50% 넘으면 당연히 좌파, 지금 이게 여당이죠? 여당 쪽에는 이게 그 수사가 상당히 그 미진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정적, 그러겠죠. 야당, 자유파 쪽은 때려잡는 이런 수사, 편파적인 수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세 가지로 딱 분류하는데요. 공수처가 생기면. 첫째는 이제 공수처가 검찰이 수사하는 것도 가져올 수 있죠. 그럼 이게 앞으로 이제 조국 수사할 게 많잖아. 통과되면 다 수사 공수처로 넘겨. 그래서 첫째는 이게 조국 구하기법이다. 첫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재인 정권이 2년 뒤에 끝나면
우리가 이게 좌파 적폐를 청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검찰이 청산하려고 수사하면 공수처에서 야 우리한테 넘겨. 그래서 이게 문재인 정권 비호 보호법이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 황교안 대표 때려잡듯이 세 번째는 이게 그 상대편 있잖아요. 정적 야당. 야당을 이게 그 오히려 이게 정치적으로 처벌하고 보복하는 이런 법. 그래서 크게 보면 이게 그 조국 구하기법.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 보호법. 그다음에 정적 탄압법. 이렇게 저는 세 가지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래 보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 검사는 또 임기가 10년 아닙니까? 3년씩에 세 번 하면 그 9년까지 할 수 있죠. 아, 9년까지. 그러니까 야당이 집권해도 공수처 검사는 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바꿀 수 없잖아요. 그거 그만두라고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집권해도 소용이 없네. 처장은 3년씩 연임이니까 6년이죠. 예. 그다음에 검사는 9년이죠. 그럼 이게 정권 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저희가 이게 그 얼마나 자유파가 이번에 150명 이상 그대로 이게 검찰이 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좌파 정권이 끝나면 분명히 좌파도 적폐가 있죠. 직권 남용이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게 수사를 공수처가 다 가져가 버리면 전액이 수사할 수 없는 이런 데 경우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정치적인 합의 이 부분도 지금 민주당이 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는 우리는 개혁연대에 선다 해가지고 뭐 선 공수처법 처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인 것 같은데 민평당이라든가 바른미래당 특히 뭐 유승민 의원은 거기 이번에 비상행동인가 새로 만든 데 소속원이 15명인데 죽어도 절대 공수처법 안 된다 이렇게까지 반대하고 나섰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정치적 논쟁을 벌이더라도 쉽게 처리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이게 그 정치판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이게 동지도 없다. 정치판의 약속은 이게 그 휴지조각 아닙니까? 상황이 바뀌면 옛날에 YS가 호랑이 잡으러 갈 때 3당 합당할 때 박사님이 더 잘하시겠지만 그때도 이게 뭐 휴지 하나 썼죠. 내각제를 한다. 그렇죠. 근데 그게 휴지 조각이 됐잖아요. 정치판의 약속은요. 상황이 바뀌면 얼마든지 이게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종이 위에 잉크로 쓴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이게 그 야당 3당은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처음에 선거법부터 연동형 비례제로 바꿔주면 나중에 공천을 해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이 순서 바꾸자는 거죠. 이런 경우에 저는 정의당은 어차피 이게 민주당하고 한 몸이에요. 정의당은 민주당의 본부 중대로 운명 공동체니까 정의당은 이제 어차피 민주당 믿겠지. 그러나 이게 그 민평당이나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볼 때는 저 민주당 어떻게 믿냐? 먹튀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공수처법만 고생해서 통과시켰더니 나중에 연동형 비례제는 민주당이 가장 피해요. 한국당도 피해고. 그러면 이게 그때 가서 뭐 표결했는데 부결된다든지 만약에 뭐 강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왜? 지역 의석이 28개가 줄잖아. 그렇다면 이게 민주당에서도 반란표가 많이 나오겠죠. 막을 방법이 없잖아. 그러면 이게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바른미래당이나 민평당이 쉽게 공수처법부터 먼저 통과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공수처라는 게 검찰, 경찰, 상성, 특검, 특별 감찰관제 여러 위에 옥상옥이 아니라 5층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느 조간을 보니까 지금 구체요 검찰로서도 뭐 수사 못하는 게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상설 특검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거기 특검한테 공수처장에 그런 권한까지를 부여를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뭔가 절중안으로 그런 칼럼을 쓴 게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민주당의 이해찬이나 뭐 이종걸이나 이 사람들은요, 야 공수처는 이게 이해창 총재도 찬성하고 심지어 이게 김문수까지도 다 찬성했는데 이제 와서 이게 왜 말을 번복하느냐 이런 얘기 비판하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공수처는 이게 무조건 정권 잡은 사람이 법을 통과했을 때 좋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까도 말 지금은 문재인이가 정권 잡고 있잖아. 그러면 이게 공수처장하고 검사를 문재인이 임명해. 그러면 이게 9년까지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정권이 그 당시에는 이해창이가 창조한 거는 이해창의 입장에서는 이미 8년 동안 본인이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이해창은 이게 다음 선거하면 무조건 자기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이게 공천을 만들면 내가 대통령 됐을 때 내가 임명한다. 이러니까 이게 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다음 선거에 황교안이가 100% 되고
뭐 며칠 안 남았다면 황교안도 찬성할지 몰라. 왜? 내가 임명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공수처는 자기가 이게 여당이 됐을 때는 아주 이게 왜? 자기 휘하에 하나 더 만드는 거니까. 그러나 지금은 문재인 정권이 다 임명하니까 한국당이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만약에 민주당이 진심으로 검찰개혁을 한다면 그럼 이게 법을 통과하는 시기에 이번 정권에 시행되는 게 아니고 다음 정권에 시행하자. 다음 정권의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게 확률이 반반 아닙니까? 그럼 이게 다음 정권이 바뀌었을 때 처장하고 검사 임명하는 이런 식으로 이게 시행 시기를 늦춘다든지 뭔가 이런 게 있으면 몰라도 지금 이게 무조건 문재인 임기가 2년 좀 더 남았는데 지금 이게 법 통과해가지고 본인들이 다 임명해서 장악한다. 이거는 이게 정말 검찰개혁의 순수성보다는 아까처럼 정치적 의도가 아닌가 이래 봅니다. 그래서 이 검찰개혁이라는 본래의 의도에 맞게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모르지만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의도, 상대편에 대한 어떤 정치적 어떤 탄압이랄까 뭐 그런 차원으로 보복 차원으로 이렇게 공수처를 만든다면은 정말 그건 해악 아닙니까? 국가기관이라는 거 한 번 만들면 없애기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정치적 이해를 떠나서 좀 진지하게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핵심은요. 공수처의 가장 핵심은 어떻게 하면 이게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이게 완전히 독립된 기관을 만드느냐. 오죽하면 이게 뭐 공수처장을 오죽하면 이게 국민이 직선하게 한다. 이런 논의까지 그건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국민한테 되돌려 줄 수 있다면 만약에 공수처를 만들더라도 처장을 국민한테 이게 인사권을 줄 수 있다면 가장 좋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그 국회 동의나 관여라든지 뭔가 이게 통제가 돼야지 지금 이게 민주당 안처럼 무조건 이게 대통령이 처장, 검사를 다 임명해서 장악하면 이거는 또 하나의 기관을 만들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저는 막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조금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민주당의 당내 검찰개혁 특위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이종걸 의원이 황교안처럼 떡값 리스트죠. 거기에 있는 사람을 바로 수사받지도 않았는데 이런 사람을 바로 수사하자는 것이 공수처법이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전부 수사 대상에 넣어서 예외가 없이 고위공직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활보하는 것은 안 된다.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이게 공수처가 세 가지라 했죠. 조국 구하기법이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보호법이다. 그리고 이제 그 정적 탄압법이라 했잖아요. 바로 이게 세 번째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공수처법이 정적 탄압법이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삼성의 뭐 떡값에 리스트가 있다. 이 리스트라는 게 찌라시도 있고 뭐 진짜도 있겠지만 지금 이게 오래된 거 아닙니까? 이런 이게 만약에 근거도 없는 풍문 리스트를 가지고 자기 편이 아닌 반대쪽이잖아. 이걸 이게 사사치 털어버리면 그러니까. 그럼 이게 지금 조국도 턴다고 난리인데 조국은 혐의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검찰 윤석열 검찰을 욕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삼성 떡값 리스트 별로 이게 신빙성도 없는 풍문 가까운 소식을 가지고 만약에 반대편에 있는 검사를 사사치 털면 이거야말로 이게 정적 탄압법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이종걸 의원이 황교안 수사법이다. 이게 오히려 저는 이게 공수가 남용될 수 있는 이 법이 이런 식으로 반대 야당을 터는 이렇게 악용될 수 있는 우리 이런 증거라 보고요. 근데 이종걸 의원은요, 참 이게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본인 이게 할아버지는 그 제가 존경하는 이회영 노블레스 그렇죠. 오블리주 지금으로 치면 이게 돈 600억이 넘는 돈을 엄청난 걸 다 팔아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굶어 죽으면서 독립운동한 이런 분인데 근데 그 이후에 이종걸 의원 의혹들을 쭉 봤더니 너무 이게 좀 이게 우리 막말이잖아요.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좀 이게 본인이 뭔가 공천이 조금 위태로운지 본인이 이게 다선을 오는데 뭐 한 게 없잖아요. 존재감이. 따라서 이게 그런 당내 존재감 과시로 황교안 대표를 공개하는 거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의심이 들어요. 검찰개혁정국에서 상당히 이종걸 의원이 활약이 두드러져 보입니다. 뭐 서초동 집회에서 가서도 아마 현역으로는 유일하게 뭐 연설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공수처법과 함께 또 하나 지금 핵폭탄급 이슈가 패스트트랙법 수사입니다. 뭐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법 관련 사항을 통과시키면서 한국당 의원들이 격렬하게 저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지금 검찰 선상에 올랐는데 지난 18일에 국회 방송을 압수수색해서 거기서 CCTV까지 다 영상을 가져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수사는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제가 이제 방송에서 항상 말하지만 무조건 이게 윤석열 총장이 여당 덕에 조국이 이렇게 철저했으니 야당 덕에 무조건 세게 수사하자. 이게 검찰 개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이 검찰 수사는 같은 거는 같게 하고 예. 다른 거는 다르게 해야 되는데 패스트 트랙 수사는 조국 수사하고 두 가지가 달라요. 예. 첫째는 이게 조국 수사는요, 살아있는 이게 권력에 대한 수사입니다. 그거는 이게 추상같이 엄하게 해야 돼요. 예. 조국이가 일반이거나 아니면 이게 그냥 야당 국회의원이었으면 그렇게 너무 과한 수사 맞아요. 예. 그러게 조국이가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가장 실세이기 때문에 추상같이 엄하게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야당은 이게 어차피 죽은 권력 아닙니까? 이미 권력이 빼앗긴 거예요. 따라서 이게 죽은 권력은 좀 춘풍처럼 약간 이게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검찰권이에요. 항상 이게 살아있는 권력은 기계 있게 철저하게 수사하되 죽은 권력은 약간의 온정도 베풀 수 있는 이게 첫째 조국하고 다르고요. 두 번째 근본적으로 다른 게요. 조국 수사는 파렴치 형사범죄죠. 주로 이게 위조를 한다든지 뭐 사모펀드라든지 파렴치 형사범죄 수사하고요. 이걸 철저하게 해야죠. 근데 패스트트랙은 고도의 어떤 정치적 행위에 대한 맞아. 수사입니다. 이거야말로 이게 국회 내부의 자율권이 발동되는 네. 국회 내부에 옛날에 여야 간에 몸싸움 하다가 치고받고 옛날에 이게 진단서 띄고 박사님이 기자할 때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많이 봤죠. 근데 이런 경우에 검찰이 다 개입해서 처벌하면 이거야말로 이게 정치 검찰 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예. 따라서 저는 여당이요. 자꾸 이 검찰권 비대화를 요구하면서 자기들이 또 불리한 걸 다 검찰이 고발해. 그러면서 이 검찰이 한국당 의원 몇십 명을 다 잡아가지고 기소하고 처벌하고 하면 그럼 이게 상권분립이나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는 검찰이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제가 방송에서 항상 그렇게 말하고 지금 저는 윤석열 총장한테도 무조건 이게 음악에 수사하는 게 다가 아니고 예. 좀 고도의 정치적 영역은 자제해야 된다.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황교안 당대표는 지난 1일이죠. 단독으로 검찰에 출두를 했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근데 물론 묵비권을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내 목을 치라.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은 출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어쨌든 이제 당 지도부니까 또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금은 국회가 진행 중이지 않느냐. 국정감사도 있고 예산안 심의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끝나면은 출두하겠다. 내가 대표로.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은 지금 소환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를 하려나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네. 지금으로서는. 일단 이제 황교안 대표 출석에 대해서 또 이제 저 좌파 패널들은요, 뭐 당원 의원들 보기에 수사받지 마라. 우리 검찰 수사를 갖다 못하도록 선동했다고 막 비판하는 분도 많은데요. 예.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황교안 대표가 물론 이제 직접적인 책임은 없어요. 예. 그분이 그때 아마 상을 당했죠. 상을 네. 당해 못 있다가 잠깐 나와가지고 의원들에게 격려한 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황교안 대표가 직접 물리를 행사하거나 이런 건 없지만 그런 게 황교안 대표는 한국당의 대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본인이 당당하게 내가 다 지시한 거다. 예. 따라서 이게 목을 치려면 처벌하려면 나를 하고 밑에 의원들은 선처해달라. 저는 상당히 그 당대표다운 리더십의 발현으로 아주 높이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실질적인 사령탑은 나경원 원내대표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금 회기 중이잖아요. 그럼 이게 회기 끝나면 저는 당당하게 가서 다 이것도 이게 원내대표인 내가 다 지시한 거다. 의원들에게 선처하고 목을 치려면 나경원 대표 내 목을 치라. 이렇게 하면 검찰도 이게 실제 원내 사령탑을 기소해서 처벌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이런 게 저는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뭔가 이게 그 리더십, 책임감을 가지고 발휘해야 되고요. 아마 이게 검찰이 전원에 대해서 체포영장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은 회기 중이잖아요. 그렇죠. 회기 중에는 이게 체포영장이 안 되고요. 굳이 보내려면 국회 동의를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윤석열 검찰이 체포영장 동의서를 국회 보내서 국회에서 이게 표결하잖아요. 그게 부결됐을 때 또 후폭풍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극단적으로 계속 안 나가면요.
오히려 이게 정경심이도 왜 소환 조사 안 하고 기소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그 이미 국회 방송 같은 거 보면 다 이게 녹화가 돼 있잖아요. 녹화가 된 거 가지고 뭐 약식 기소. 저는 이게 500만 원이 중요해요. 500만 원이 넘으면 그런 게 당선 무효되고 5년간 출마를 못 해요. 예, 그런데 만약에 뭐 벌금 상징적으로 벌금 1, 200만 원. 이렇다면 이게 그 출마라든지 이런 데 당선은 아무 관계 없잖아요. 뭐 이 정도 한두 명 정도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이게 그 중하게 기소해서 몇십 명, 다음에 이게 6, 70명이 넘어요. 이렇게는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범위도 지금 60명 아닙니까? 그래서 기소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그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인가요? 그게 이제 무슨 의원실에서 감금을 해갖고 못 나오게 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은재 의원이 의안과에서 그 공문서 그걸 훼손한 그런 혐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60명 중에서 선별해서 기소할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원래는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황교안이나 나경은 대표가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심하게 한 경우가 있는데 저는 최이배는 좀 달리 봐요. 물론 이게 여상규 그 법사위원장도 관여돼 있죠. 그런데 본인이 자꾸 위원장하면서 수사하지 마라. 그거는 뭐 저는 적절하게는 안 보지만 그런 게 최이배는요. 일단 이게 불법 사보임부터 근원적으로 따져봐야죠. 왜 그러냐면 이게 옛날에 김홍신 의원 때 있잖아요. 그때 헌법재판까지 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득이하게 뭐 몸이 아프고 부득이한 경우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원칙은 이게 사보임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오신환이라든지 오히려 이게 반대할 것 같으니까 불법으로 사보임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입에 못 가게 그 그냥 의원회관 가가지고 뭐 붙들어 놨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몇 시간 있었지만 그렇게 끝내 나왔거든요. 이 정도라면 이게 진짜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로 봐야 되고 오히려 이게 불법 사보임부터 좀 문제를 삼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약간 정당 행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감금했다 일반인처럼 이렇게 음벌하는 거는 문제고 뭐 이현재 의원은 이제 그 본인이 이게 공문서를 찢어버려가지고 그 법안인데 근데 법안은 찢었지만 또 보내고 해서 통과는 됐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까처럼 밑에 의원들보다는 상징적으로 이게 지도부한테 뭐 상징적인 책임을 묻는 또 이게 완전히 묻을 수는 없잖아요. 선진화법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검찰의 절묘한 한 수가 신의 한 수가 놓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공수처법 그리고 패스트트랙법 전국이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내년 총선 전략과 맞물려서 처리가 이렇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1, 2부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